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조금 멈춘 것 같은데 여기저기에서 사실 비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참 우리 시장이 거기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까요? 오늘도 여전히 시장이 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일수록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확실하게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느냐, 이 종목 선별이 가장 또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려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 드리고 있죠. 게다가 먹고 또 먹고라고 해서 한 번 들어간 종목 또 매수를 해서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재진입을 했을 때 승률 높게 수익이 날 수 있는 또 최고의 오늘 전문가님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최병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이분과 함께 하신다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한중 NCS라든지 3,000당 제약 언급하셨고 두 자릿수의 수익을 기록하셨거든요. 매주 나오실 때마다 2주에 한 번씩 출연해 주실 때마다 종목을 3개씩 언급해 주시는데 그 종목에 관련한 수익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따 차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 최병권 전문가님이 2주 전에 가지고 오신 종목들이 모두 다 상승세를 기록했던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힘내시라고 오늘도 3가지의 종목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기 종목에서의 테마에서의 하나, 그리고 한 1, 2주일 끌고 갔을 때 충분하게 수익이 극대화가 가능한 그러한 또 스윙 종목 중에서의 테마 하나 이렇게 또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쪽에서 준비하셨는지 일단 해시태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STO 가상자산 쪽이랑 오늘 XR 쪽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 STO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시장에 관련해서 요즘에 선호 심리가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만 봐도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마운트 곡스의 상환 그리고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 등으로 인해서 최근에 7월에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 정말 속절없이 빠졌거든요. 하지만 8월 들어서는 조금 달라진 모습입니다. 한 달 만에 회복세를 보이면서 66,000달러를 다시금 회복한 모습이고, 자, 이렇게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해줬던 것은 사실 우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 이후에 일련의 대응들로 인해서 여기에서 미국 시장에서 지지율이 올라갈 거고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러한 또 관심도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상자산의 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당히 친화적인 분으로 꼽히고 있죠. 게다가 지난달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의 모금 행사에서도 본인 스스로 가상자산의 대통령이 되겠다 얘기를 하면서 여기 업계에 따라서의 본격적인 투자를 또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이번 달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도 참가를 하면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이 미국의 내슈빌에서 사실 이 컨퍼런스가 열리거든요. 근데 이 내슈빌이 위치한 테네시주가 공화당의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방문을 하지 않아도 유세를 하지 않아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컨퍼런스에 참가해서 연설을 한다. 이것도 어느 종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상자산의 선호 심리가 확대가 된다면 STO 관련주들도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저점 메리트가 있는 종목, 딱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종목은 어떤 건지 투자 전략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XR 쪽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 사장이 이 프랑스에서 개최됐던 언팩트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새롭게 출시될 XR 플랫폼을 많이 기대를 해달라. 한마디로 메타버스와 XR 관련주의 관심도를 좀 우리가 이끌 수 있는 이러한 또 멘트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LG 이노텍 역시 지금 AR 글래스에 탑재될 모듈을 개발하겠다. 삼성과 LG가 다시 한번 붙었습니다. 메타버스와 XR 충분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저희가 확인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한 줄 평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볼게요. 자, 트럼프 리스크 이제 시작인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과연 오늘의 증시는 봄일지 겨울일지 우리 전문가님 만나서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의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래도 장중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미국 시장에서도 기술주 위주로의 낙폭이 컸고 오늘 우리 시장도 반도체 위주로의 사실상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서 그대로 연동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시점에서 넉넉히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는 것을 바라봐야만 하는 건지 어떠한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어떠한 종목을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을지 거기에 따른 해답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기쁨 제대로 안겨다 드리고 있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 최병건 전문가님과 함께 확실한 그러한 전략 세워드릴게요. 화상 연결 만나봅니다.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힘든 시장입니다. 근데 이럴 네. 때 또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럴 그렇죠. 때일수록 좀 더 성장성에 있는 종목에 베팅을 하고 그 종목들로 또 교체할 수 있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전문가님의 출연이 더욱더 반가운 부분입니다. 네. 2주 만에 출연해 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2주 사이에 증시가 좀 많은 부분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상승을 주도하고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관련주나 그 밖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힘이 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또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피격을 당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 대선 구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를 찾고 그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바빠졌어요.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그동안의 주도주들을 계속 끌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종목들을 좀 찾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쪽에 의견이 분분한데요. 물론 뭐 제 얘기가 무조건 정답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지 그리고 또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주식 시장은 사실 대응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지수가 하방 압력이 심할 때는 우리가 또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을 거고요. 시장의 컬러감이 바뀔 때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우리가 또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 겁니다. 고점을 돌파할지 눌림목 접근을 할지 다양한 투자의 전략이 있겠지만 딱 우리가 알맞는 그런 시장의 투자의 방향성과 종목 우리 최병건 전문가님처럼 많이 잘 잡아주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그걸 수익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명품 멘토 최병건 대표님의 생방송 공략주 수익률입니다. 다 우리가 제쳐두고 생방송 중에 얘기한 종목들을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우선 한전산업 진입일이 명확하게 12일이었는데 청사는 15일에 하셨습니다. 명확하게 몇 거래일 되지도 않죠. 지난주 금요일에 가지고 갔다가 그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거래일 만에 18%의 수익을 또 가져가신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지난 생방송의 히든 종목이었던 한중 NCS, ESS 관련주죠. 이 종목은 두 번 들어갔는데 두 번 수익이 다 났습니다. 각각 43%, 30%권의 수익 가져가셨고요. 지난 생방송에 관심주로 주셨던 삼천당 제약 역시 14%권의 수익 가져가셨죠. 자, 블루엠텍이라는 종목도 명확하게 16%권의 수익, 솔루스 첨단 소재 역시 33%권의 수익, 워트도 44%, CJ시푸드 26%, 삐아 37%, 마녀공장도 두 번 들어가서 두 번 수익이 다 났습니다. 명확하게 28%, 17%의 수익, 노브랜드도 17%권의 수익, LS 머티리얼즈도 24%권의 수익 가져가시면서 왜 생방송을 주목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전부 다 전반적으로 사실 생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을 정말 진입을 해도 이런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진입가와 청산가, 진입일과 청산일은 시청자 커뮤니티방에 입장을 하셔야 자세한 전략을 들어보실 수 있겠죠. 시장에 아무리 빠졌다, 2주 만에 출연하시면서 시장의 컬러감이 변했다라고 한들 그 사이에 우리 최병건 전문가님이 이렇게 많은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이런 수익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져가고 싶으시죠.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입장하셔서요. 어떻게
어떻게 내가 시장에서 압도할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지 자세한 전략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신 분들 다 모여주세요. 자, 50분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함께 하셔서 생방송 도중에 얘기하는 종목의 명확한 전략은 이 시청자 커뮤니티 방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대표님 제가 입이 떡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익이 네. 정확하게 생방송에서 공략하신 종목들이 다 시세가 나왔습니다. 2,000개, 2,4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하락이 압도적으로 우위였던 시장이었잖아요. 반도체 네. 줄줄 빠지고 그렇게 주도주다 외쳤던 종목들 다 빠지고 개별 호재, 단기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사실 시세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수익이 이렇게 꾸준하게 나올 수 있을까? 거기에 따라서 사실 소감 오늘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 네, 시장이 사실 최근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뭐 겪어보시면 대부분 다 느끼시겠지만은 정상적인 진행을 잘 안 하고 있고요. 특히 개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중소형 종목들이나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은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하기도 어려우실 거고 대응하시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와중에도 또 분명히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들을 수익을 내시려면은 좀 과감함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그 개인 커뮤니티 방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주식시장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은 아닙니다. 선물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제로섬 게임이고 누군가 하나는 손해보면은 누구는 수익을 얻는 이런 구조인데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아닐지라도 실제로는 제로섬 게임 같아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포기를 해야지만이 그 주가가 올라서고 또 개인 투자자가 사기 힘든 위치라든지 사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한 위치들 그리고 또 지금 힘들어서 매도를 해버리고 싶은 위치들 이런 자리들을 이겨냈을 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서 매수를 했을 때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응이나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본능적인 대응만 가지고는 수익을 내기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내시려면은 결국은 남들보다 조금 더 과감한 대응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힘이 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혼자서 예를 들어서 생업을 하시는 와중이나 직장에 계시는 경우에 그런 상황을 겪으시면서 이걸 혼자 풀어간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신해서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그걸 제 개인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커뮤니티 꼭 오셔가지고 얘기 들어보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또 타이밍을 잡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수익 나거든요. 근데 그걸 못 참거나 아니면은 맞아요. 시세가 나오는 쪽을 자꾸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더 손해를 보거나 지금 이걸 털고 나와야 되는데 못 털고 나오는 경우에 또 더 손해가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좀 여기 뭐 개인 커뮤니티 오신다고 해서 특별하게 돈 들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머리 아프고 하니까 자꾸 포기해버리시고 이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투자 전략도 들으시고 종목도 결국은 어떤 게 빨리 움직이고 있다. 지금 현재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걸 빨리빨리 말씀드리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사실 기존의 종목들 알고 계신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들으시면서 대응을 해가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사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기다리면 또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미리 선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에 베팅을 하고 어느 정도 내가 빨리 털 거는 털고 사실 종목에 교체를 하든 뭔가의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넉 놓고 있다고 해서
누가 돈 벌어다 주는 거 아니죠. 내 돈은 내가 챙겨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빠른 판단 그리고 명확한 투자의 방향성 우리 최병원 전문가님이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장에 아무리 낙폭이 커도 오르는 종목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그렇다고 신고가 경신한 종목이 안 나왔나요?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어찌됐든 그 많지 않은 상승의 종목에서도 확실하게 두 자릿수의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여력이 있는 종목들 최병원 전문가님이 어련히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생방송 도중에 언급했던 종목들이 그렇게 그 멀리 우리가 오래된 지금 종목들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에요. 다 7월 혹은 6월 달에 진입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6, 7월에 청산한 걸 가지고 왔는데 종목의 수익이 하나하나 굉장히 압도적으로 크죠.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딱 들어갔다가 바로 좀 수익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필요한 것도 그때그때 따라서 사실 종목에 관련한 판단 다 최병원 전문가님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대표님과 말씀해 주셨다시피 함께 하시면서 전략과 종목 거기에 따른 타점까지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기회는 흔치가 않습니다. 2주에 딱 한 번 출연하시고 이 시청자 커뮤니티 방도 50분까지만 문 열어드리고 있거든요. 방송 시간 3분 남짓 남았으니까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짧게 지수 상황 그래도 체크해보고 갈게요. 네. 오늘의 증시 한 줄 평을 트럼프 리스크 이제 시작이라는 물음표를 또 세워주셨는데 말도 마세요. 이제 어느 정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별 말씀을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만이 우리의 반도체 사업을 다 가져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또 강력한 발언을 했고 반도체 사실 지금 어거지로 울고 있는데 뺨 때린 격 아니겠습니까? 오늘 네. 삼성전자가 막판에 그래도 상승으로 좀 말아 올리긴 했는데 SK하이닉스가 사실 오늘 또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가 많이 올랐던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결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외국인과 기관에 어느 정도 매수를 해주는 것 같은데 SK하이닉스는 또 반대로 또 많이 팔고 있는 것 같고요. TSMC 앞으로의 향방도 상당히 궁금하고 반도체도 궁금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실 입장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그 2016년도 11월 제 기억으로는 아마 16일이었던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그때 대선 선거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시장의 인식은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웬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당선이 돼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TV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이거 장난으로 시작해봤는데 진짜 돼버렸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좀 얼떨떨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시장이 대폭락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사람은 어떤 방향이 정확하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정확한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럼프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상식 밖의 얘기가 나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수면 보수, 아니면은 진보면 진보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 색깔을 가질 때 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이라는 게 대충은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라는 인물은 분명히 보수라는 기치를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얘기를 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폭탄 발언 수준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트럼프 자체가 어떤 시장의 그 불확실성을 키운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한 리스크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도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거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우리가 어떤 장난에 춤을 춰야 될지를 모르겠을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식을 막 팔아치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오늘 마침 지금 울고 싶은 상황인데 갑자기 뺨따구를 때려버린 그런 상황이 나타나버려서 아침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다행인 것은 지수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코스닥 지수는 추세가 계속 하향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삼성전자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또 실제 주가를 보면은 아침에 개파락을 크게 했다가 지금은 종가에는 플러스 전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만큼 아직 삼성전자에 대한 선호도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추세는 좀 더 대형 주주로 아직까지는 좀 유지가 될 만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소형 개별주들은 이거 참 피곤해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전력 관련주들, 전선 관련주들, 뭐 AI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은 조정을 좀 피할 수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방향을 가야 될 것인가 이거는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무리해서 고가권에 있는 주식들이 좀 많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걸 저점 매수 이제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저점 매수하지 마시고 그동안 중기적으로 조정을 많이 거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그리고 그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연관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가격적으로 부담이 좀 적은 종목들 이런 쪽을 노리신다면은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반도체가 사실은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이제 우리가 2, 3년 전에 2차 전지가 중량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코로나 관련주들, 그 다음에 해운주들 이런 것들이 중장기 상승을 했었는데 그 중장기 상승하는 종목들도 언젠가는 꺾어지기 시작해서 장기 하락을 탔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하락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무한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빠져나오거나 매수를 좀 자제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시기가 이게 서서히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무리한 반도체 고가 투자보다는 차라리 그동안 하락을 많이 거쳤고 매수가 몰리는 쪽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 하락이 워낙 많이 나왔던 2차 전지에서도 매수가 좀 들어온다면은 그쪽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시장의 실제 상황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의 매수 주체가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유연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약간 머리가 아플 수 있다. 한마디로 반도체가 마냥 답은 아닐 수 있으니 그간에 어느 정도 하락을 많이 거쳤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우리가 한번 노려보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종목이 뭐냐고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걸 오늘 이 시간에 다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답이 아니라고 해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종목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종목 찾는 게 어렵지 거기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좀 진입을 할 수 있는 그 포인트 지점까지 안다면 어떻게 수익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생방송에서 심지어 얘기한 종목들을 정말 진입을 해도 이런 수익이 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다 리플레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중 NCS 3,000당 제약 전부 지난 생방송에서 얘기하셨고 지금 43% 30%의 수익 가지고 가셨죠. 3,000단 제약 역시 14%권의 수익 가져가셨습니다. 딱 방송 중에 두 종목 혹은 세 종목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이 이렇게 모아보니까 6월부터 현재까지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난 겁니다. 당연히 타점은 방송 중에 알려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시청자 커뮤니티방에 입장하시면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드려요. 돈 들지 않아요. 어떠한 조건 없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가져가실 수 있되 50분까지만 문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알아보러 저희가 떠나보도록 할 테니까요. 과감하게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전략 시청자 커뮤니티방에 입장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QR 스캔 어렵지 않고요. 바로 저희가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종목은 어떤 건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일단은 오늘 또 세 가지 종목을 준비하셨잖아요. 이렇게 승률 높게 사실 수익이 나고 사실 요새 3, 4%의 수익만 나도 진짜 수익 잘 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들어갔다 하면 사실 두 자릿수의 수익이니까 이게 사실 퀄리티가 다르다? 사이즈가 정말 남다르다라는 얘기밖에 사실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늘상 얘기했던 전문가님들과는 또 다른 쪽에서 사실 업종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가격 메리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첫 번째 STO 쪽 가지고 오셨어요, 대표님.
요즘에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심상치가 않죠. 이것도 어찌됐든 이 트럼프 후보에 관련해서 수혜주로 또 꼽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의 상승 여력 그리고 거기에서 콕 집어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볼까요? 예, 사실 그 STO라는 거는 작년에 그 법 개정이 좀 되면서 그때 이제 증권형 토큰이 새로운 증권사나 아니면 금융사들의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흥행을 좀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계속 오르지를 못하고 좀 흐지부지 되는 그런 모양새로 갔었어요. 그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뭐 국내에서는 이제 ETF 상품, 가상화폐에 대한 ETF 상품 이런 걸 허용을 안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투자 자산으로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인식들이 좀 생기면서 좀 흐지부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흐지부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언제든 그런 조건이 다시 주어진다면은 분명히 미래 자산으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게 STO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나는 가상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가상자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이나 아니면 인식을 내비치고 있거든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발언이 나올지 갑자기 돌발적인 발언이 나올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자체가 예측할 수 없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재앙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주 남발하는 사람이 트럼프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말 한마디, 뉘앙스 한마디가 이 사람의 생각, 의중을 알 수 있는 방향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기울이게 돼요. 사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좀 고령의 나이 때문에 약간 말 실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뉘앙스를 언론에서 굉장히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가서 나는 가상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가상화폐 자산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또 실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돼서 그동안에 하락이 컸던 그 종목들이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내용만으로 가지고 주가가 오르는데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그런 어떤 테마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그런 의견을 내비치기도 해요. 하지만은 실제 그런 상황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또 이 관련주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여타 반도체나 AI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좀 적다 보니까 지금은 그쪽을 좀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움직임이 활발해진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STO가 다시 언급이 되면서 주도주로 한번 크게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뒤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거의 한 6, 7개월 이상을 계속 내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원래 오르기 전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갑자기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사실 이 종목군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반도체나 전선, 전력 관련주들이 오를 때 완전 소외받았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별로 선호를 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런 면이 지금으로선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세부적인 진행 상황을 봤을 때도 중간중간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그래도 잠깐 오르겠지 하고 올랐다가 밀리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빠르게 다시 후속 매수가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커뮤니티방에서 이 종목에 대한 매수 사인을 드렸었는데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또 빨리 매수가 들어오면서 후속 대기 매수가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의 순수한 매수보다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끌고 올라가려는 그런 강력한 매수 주체들이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노려보는 게 좋지 않겠나. 어차피 우리 주식시장은 모든 종목들의 상승이 이슈나 그다음에 매수세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종목을 선정할 때 그런 이슈나 매수세가 어디로 움직인가를 빨리 파악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수익을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어찌됐든 STO 관련주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비트코인 시세에 따라서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종목도 확실히 이 종목이잖아요. 저희가 하단에 지금 다 써놨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 상승, 이더리움의 사실 이제 현물 ETF의 출시도 임박됐고 9월에 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은 좀 많습니다. 재료가 많다는 거겠죠. 확실하게 요즘에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이 크게 받고 있는 이 종목 자세한 전략은 시청자 커뮤니티방에 입장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거는 시가에 사실 베팅을 해서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못 들으셨다고요? 아쉽지만 안 알려드릴 겁니다. 명확하게 이 종목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난 이제 채널을 돌리다가 이제 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시청자 커뮤니티방에 입장하시면 다시 한번 당연히 언급해 드릴 거고요.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똘똘한 종목인지도 저희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입장하셔서 첫 번째 시가 베팅의 관심주 함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장이 힘들죠. 주식 때려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일수록 절대 손 놓고 있으시면 안 돼요.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그 종목들로 교체할 수 있는 타이밍 계속적으로 노려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도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전부 다 지금 첫 번째 종목 오픈해 드렸는데 6월부터 7월까지 그렇게 길지 않는 기간 동안에 다 얘기하셨는데 수익률을 보세요. 한두 자리의 숫자가 아니고 정말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이렇게 시세가 좀 나타날 수 있는 매기세가 쏠릴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사실 공략을 해서 진입을 해도 이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STO 가상자산의 선호 심리가 올라갈수록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종목도 명확하게 관심 종목에 픽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시가 베팅 종목을 일단 봤고 그렇다면 이쪽이 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좀 궁금합니다. XR 쪽 가지고 오셨거든요. 네. 어제였나요? 뜬금없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또 시세가 막 나왔어요. 이 XR과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시세가 또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뭐 LG이노텍, 삼성과 LG 중심으로 XR과 메타버스 사업에 다시 힘이 좀 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XR도 사실 뭐 이전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미 많이 얘기가 나왔던 이슈들이고요. 우리 증시는 항상 그렇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순환을 하기 때문에 많이 오르면은 결국은 또 장기 하락을 하고 대신에 또 많이 내렸던 종목은 뭔가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내거나 핑계를 만들어내서 거기서 주가가 다시 오르고 이런 대응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리듬을 잘 탄다면 수익이 날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엇박자를 타는 경향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시장이 한참 더 진행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이 오르고 있을 때 나는 엉뚱한 데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었구나. 실제로는 저쪽 종목들이 오르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쪽이에요. 2차 전지 쪽은 장기간 2년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또 하락을 그만치 비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그 종목들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고집을 계속 피우고 더 내려올 때마다 난 더 투자할 거야 했을 때 그 결과가 지금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쉽게도. 왜 개인 투자자의 수익이 낮은가, 수익이 항상 뒤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상승 초기에는 겁이 나니까 매수를 잘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시세가 터지고 뭔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언급이 나오고 할 때 그때 당시에 매수를 뒤늦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타이밍을 지나서 고점에서 꺾어질 때 이거 저점 투자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늘려나가기 때문에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들은 그보다 더 빨리 진행을 해버리고 더 빨리 빠져나가 버리죠.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20년 넘게 이 주식시장에 있어 보면은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뒤늦게 타이밍을 잡아서 결국은 타이밍을 놓치거나 아니면은 이미 수급 주체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그 종목이 더 오른다라고 해서 저점 매수를 하다가 결국은 손해를 크게 보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고 그 종목들이 이제 꺾어진다 싶으면은 빨리빨리 빠져주고 대신에 새롭게 부각이 될 수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별 내용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수급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핑계를 갖다 붙이고 거기서 오르기 시작하면은 그쪽을 빨리 관심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XR이라는 내용도 사실은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삼성이 XR 플랫폼을 연내에 출시하겠다. 그다음에 애플이 XR 플랫폼을 또 우리도 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XR 관련주들 쪽에 매수가 좀 몰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 주가가 장기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많이 다운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매물 벽을 쌓을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높은 가격에 물려 있다 보니까 매물이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아직도 손해니까요. 그리고 또 거래량이 워낙 죽어있다 보니까 최근 매물은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잽싸게 올라가 버리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단기성이든 조금 길게 보든 간에 이런 많이 하락한 종목들은 한 번쯤은 노려볼 필요가 있다. 다만 완전한 중장기 상승 가려면은 새로운 이슈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완전 새로운 이슈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목표를 갖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XR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좀 잘 관심을 많이 가져볼 수 있는 쪽이 NP라는 종목입니다. 이 NP라는 종목은 상장 초기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어요, 과거에. 근데 그 이후로는 거의 뭐 힘을 발휘 못하고 계속 내리막을 타면서 주가가 2,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오름세를 타는 상황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STO 관련주하고 조금 비슷한 흐름이죠. 그래서 역시 조건 자체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종목들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 주도로 가서 뭐 새로운 내용이 계속 시장을 지배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지금처럼 시장이 약세를 타고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단기성 수익을 노리는 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은 이런 종목들의 대응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항상 그 올라가는 걸 보고 조정받는 타이밍 그리고 가격이 내려오는 타이밍 여기서 공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 투자자들이 마음이 급해져서 따라 붙어버리게 되면은 그게 좀 불편한 상황으로 항상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기다렸다가 내려올 때 분할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고요. 종목 자체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막 기업이 내용이 좋다든가 또 뭐 실적이 아주 저평가돼 있다든가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슈 쪽으로 계속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강한 축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며칠 정도를 노린다든지 한 1, 2주 정도를 노리는 형태의 단기 대응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으로 몇 번이고 제가 수익을 보신 거를 제가 기억을 해요, 대표님. 그렇기 때문에 또 들어갈 만한 이러한 이제 구간에 진입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사실 단기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더욱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의 단기 수익, 현재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지금 10분 동안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는 못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안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하단에까지 써드렸는데 그래서 이 종목을 단기 스윙으로 진입을 할 거면 지금 들어가라는 소리냐 아니면 며칠 있다가 내가 타점을 보고 어느 정도의 구간에 왔을 때 진입을 해야 되느냐. 종목은 좋은 종목은 많아요. 하지만 언제 들어가냐에 따라서 수익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우리 시청자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최병훈 전문가님이 잘 긁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가지의 종목을 저희가 선사해 드렸거든요. 왜 함께 하셔야 되는지 제가 수익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들 보세요. 앞부분에 생방송 히든 종목, 생방송 관심주 다 써 있죠. 이렇게 얘기한 종목 진짜 진입을 했더니 이렇게 수익이 난 겁니다. 이런 정확한 진입일과 뭐 진입과 청산일과 청산가 어떻게 방송 중에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돈 들지 않고 명확하게 전략까지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 커뮤니티 방을 문을 열어드렸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 없이 다 함께 해보실 수 있어요. 다 수익 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8분도 남지가 않았으니까요. 지금 두 번째 단기 스윙 테마에서 특히나 엑살 내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아 보이는 이 종목 얘기해 주셨으니까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QR 스캔 어렵지 않고요. 지금이라도 최병원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히든 종목 보기 전에 제가 계속적으로 오늘 지금 중간중간 얘기해 주시는 게 2차 전지 얘기를 또 해주셨단 말이에요, 대표님.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는 무조건 2차 전지가 사실 악재다라는 게 사실 공식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던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네. 오늘 또 이제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니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중국의 핵심 사업이 사실 2차 전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실 이제 이 핵심 사업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또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이 오늘 또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또 이러다가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오늘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혼조였는데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에코프로 BM이 또 오늘 상승을 했던 게 가장 또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다 네.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럼 2차 전지 전반적으로의 종목에서 사실 또 보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2차 전지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2차 전지는 재앙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만은 주식시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 경험적으로도 네네. 그렇고요. 항상 역발상, 그다음에 의외성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코로나 때도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초기에 발생했다라고 할 때는 예전 메르스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크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그동안 하락했던 증시가 그 코로나 발생 이후에 그 정도까지 폭락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2차 전지 쪽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네네.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생각을 자세히 보면은 2차 전지 쪽, 자, 제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분명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성장을 못하니까 하락을 하는 건 당연한데 유지가 안 되고 반대급부로 많이 내렸어요. 이 에코프로 BM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랐고 많이 내렸고 이거는 정상적인 수준인데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는 하락에 완전히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떨어지겠지, 또 안 좋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2차 전지 중에서도 이제 전구체라든지 전해액 관련 종목들, 소재주들, 그쪽에 엔캠이라든지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종목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 종목들이 상승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미국의 IRA법 아닙니까? IRA. 그 IRA법이 결국은 중국 업체를 견제하면서 한국 업체들이 득을 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황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분명히 2차 전지 전체 업종으로 득을 볼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우리보다는 중국을 더 많이 견제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오히려 2차 전지 업체들은 한국 업체들이 득을 보면서 주가 상승이 그동안 조정을 많이 거쳤으니까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2차 전지 업체들이 무조건 하락한다? 그동안 이렇게 하락이 길었는데 또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이 크고 장기적인 상승을 해버릴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또 2차 전지 쪽에서도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2차 전지에 물리신 분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의 대응 전략, 저도 지금 많이 물려 있어서 속상한데 우리 시청자분들 오죽하겠습니까? 필히 실전 매매 강할 수 있게 우리 최병권 전문가님과 함께 현재 물린 종목들이라든지 앞으로의 승승장구를 할 수 있는 상승 여력 있는 종목들까지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수익률표 보여드릴게요. 히든 종목 보기 전에.
전에. 이분이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생방송 도중에 얘기하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의 지금 시가 베팅 테마, 단기 스윙 테마 알려드렸는데 오늘의 히든 종목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공개해 드릴 건데 이 종목만큼은 절대 방송 중에 오픈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애정이 있는 종목이겠죠. 어떤 종목인지 힌트 들어보고 방송 끝남과 동시에 문 닫을 테니까 시청자 커뮤니티방에 입장하셔서 무슨 종목이었는지 확인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자, 대표님, 우리의 또 이제 시그니처 시간입니다. 이 종목은 네. 너무 끼가 많으니 절대 알려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 쪽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많이 새롭게 부상하고 부각되는 종목군이나 업종군이 뭐냐면 바이오 제약이에요. 의외로. 사실 바이오 쪽은 우리 투자자들이 정말 나쁜 기업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한 게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뭔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놓은 기업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라고 얘기만 하면 나 그거 안 해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수급이라는 게 수시로 돌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2, 3년 주기로 바이오 종목들이 또 크게 날아갔다가 또 크게 폭락했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지난 방송 때 소개드렸던 삼천당 제약도 바이오 쪽입니다. 이쪽도 제약이나 바이오 쪽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은 이미 고점을 갱신해서 막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이슈가 뭐냐면은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 쪽에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많은 종목들이 막 올라가고 있고, 제가 커뮤니티방에서 단타 대응도 말씀드렸던 이 라파스 같은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 때문에 결국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예전에 많이 추천드렸던 이 펩트론이라는 주식도 결국 비만 치료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 연속 급등하는 뭐 샤페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항암 쪽,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바이오 쪽에 관련된 이슈로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바이오 쪽에 분명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바이오 관련주를 갖고 나왔는데요. 이 바이오 관련주도 사실 투자를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은 연구 결과 하나에 완전히 생과 사를 갈립니다. 완전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이오 기업에서 안정성은 뭘로 기준을 잡느냐? 우리가 연구를 열심히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현금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재무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뭐 1년이고 2년이고 돈 한 푼 못 벌어도 연구를 계속해 나가다가 연구 결과가 터지면은 잭팟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업도 최근에 유상증자를 실시했어요. 그것도 이제 개인들한테 한 게 아니라 금융사를 상대로 제3자 배정 형태의 유상증자를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금까지 합쳐서 약 2천억의 현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은 이 회사가 한 3년간에서 4년간 정도는 아무런 정기 활동이 없어도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기업은 상당히 안정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항체 기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도 많이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좀 종목 중에서는 바이오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 지금의 시장 트렌드를 봤을 때는 한번 노려보실 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아니죠, 대표님? 예, 리가켄 바이오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진짜 너무 궁금한데 이 제약 바이오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를 안 하고 싶어도 조 바이든 대통령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책의 또 교집합 업종을 우리가 또 제약 바이오로 꼽을 수 있으니까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가 시청자 커뮤니티방에 입장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병원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 일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